자, 1주차 교재 과제 3부터 시작할게요. 질량이 m, 2m, 3m, 그러니까 질량이 1대 2대 3인 물체를 다른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더니 지면에 도달할 때의 그 순간의 속도가 1대 2대 3이었대. v, 2v, 3v 이렇게.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뭐와 뭐가? 시간과 속도가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2배 더 크다는 얘기는 낙하하는데 시간이 2배 더 오래 걸렸다. 속도가 3배란 뜻은 낙하 시간이 3배 더 오래 걸렸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낙하 시간이 TA, TB, TC가 1대 2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HA, HB, HC 낙하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H는 2분의 1 GT 제곱에서 보는 것처럼 낙하 높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HA 대 HB 대 HC는 1대 4대 9이다. 그래서 요거 속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AT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나중 속도는 GT 시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거를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이걸 활용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흔한 유형이에요. 72번.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 A를 공중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3초 후에 질량이 3kg인 물체 B를 29.4m의 속력으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얘가 A가 여기를 지날 때 B를 또 가만히 놓았더니 일정 시간 동안 A와 B가 낙하한 걸 나타낸 것이며 A와 B는 지면에 도달하지 않았대요. 자, 1번. B의 무게는 29.4N이냐? 무게 웨이트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죠. 중력은 어떻게 구해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3초 후에 이 물체의 속력이 29.4래요. 그러면 29.4m/s를 3으로 나눠서 1초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3, 9, 27, 2.4, 9.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초당 속도가 9.8m/s씩 빨라지므로 가속도가 9.8m/s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무게를 어떻게 구해요? mg 질량에다가 가속도 9.8m/s 제곱을 곱하면 29.4N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가 구간에서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뭐죠? 이게 바로 가속도지. 그러면 가속도가 A가 B보다 크냐? 자유낙하 운동에서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죠. 이게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알짜 힘이 중력인 운동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속도가 m분의 f잖아요. 그쵸? 질량분의 알짜 힘인데 만약에 이 알짜 힘이 중력이라면 얘가 mg가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약분되면서 가속도가 g가 돼요. 그래서 알짜 힘이 꼭 자유낙하 운동뿐만 아니라 포물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알짜 힘이 중력인 운동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것도 질량과 관계없이. 그래서 얘는 A와 B가 가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X입니다. 3번 B가 낙하하는 순간부터 3초 후 A의 속력은 B의 2배냐. 진짜 계산하지는 말죠 우리. B가 3초 동안 낙하한다면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초 낙하하고 또 B랑 같이 3초를 낙하하기 때문에 A는 총 6초를 낙하하게 됩니다. 그쵸? 3초 일단 내려왔고 B랑 또 3초 낙하했고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등속 직선 운동, 아니,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속도는 시간에 정비례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B는 몇 초 낙하했고 3초 낙하했고 A는 몇 초 낙하했고 6초 낙하했고 시간이 2배란 말이지. 그러면 속력은 B의 2배가 맞습니다. 몇 초 낙하했는지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73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물체 A를 높이 EH인 지점에서 물체 B를 높이 H인 지점에서 동시에 낙하시켰어요. 자, A가 P에서 R까지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A가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B는 Q에서 지면까지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T3라고 하자. 그러면 A와 B는 시작하는 높이는 다르지만 둘 다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패턴이 똑같아요. 운동 패턴이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G, 중력 가속도인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단 말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T초 동안 H만큼 낙하를 한다면 B도 똑같아요. 그래프가 똑같기 때문에 B도 T초 동안 H만큼 낙하하는데 T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B가 여기서부터 지면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 T1과 T3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T1과 T2를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꼭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A는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중입니다. 그러면 처음 H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나중 H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을까요? 아니요. A는 속도가 빨라져 있기 때문에 이 넓이를 H라고 한다면 다음 H만큼의 면적이 되려면 어때요? 시간이 더 짧아져야 되겠지. 이미 속도가 빨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H를 가는 데는 처음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T2가 더 시간이 짧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T1. 요 3번은 1번하고 2번식을 이용하면 편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T1과 T3가 같다고 했으니까 T1 더하기 T2는 2 곱하기 T1과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T1을 양변에서 지울까요? 한 번씩 뺄까요? 그러면 T2가 T1과 같다라는 말이 나오죠? T2와 T1은 같지 않은데 T1이 더 크죠? 따라서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74번 연직 위로 던진 공의 운동이네요. 이거를 좀 지우고 지금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는 운동 방향은 위쪽이지만 운동 방향을 표시해 볼게요. 없고 그런데 힘의 방향은 어때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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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이고 다 지워졌네. 운동 방향은 위쪽이지만 힘의 방향, 즉 중력은 아래 방향입니다. 1번. 단위 시간당 공의 이동 거리는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가요? 얘도 역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그치?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얘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느냐 하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미 0이 아닌, 속도가 0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점점 느려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쭉 이렇게 점점 느려져서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속도의 부가 바뀌었어. 다시 떨어지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가속도는 일정하다. 왜냐하면 중력이, 알짜 힘이 중력인데 중력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근데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만 보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 끝나야 되겠다. 그쵸? 쭉 여기 속도 0이 된 지점이 여기가 최고점이 되겠습니다. 1번. 단위 시간당 공의 이동 거리가 일정하냐? 단위 시간당 공의 이동 거리는 속력이에요. 속력.
그쵸? 그럼 속력이 일정하냐? 아니요.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속력은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죠. 땡. 2번. 공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냐? 이 운동에서 아까 뭐라 했죠? 알짜힘이 곧 중력이라 했죠? 중력이 알짜힘이야. 근데 서로 반대일 수 있나요? 아니요. 3번. 공의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일치하나요? 속도 방향이 뭐라 했지? 운동 방향. 가속도 방향이 뭐라고 했죠? 힘의 방향.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즉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면 이 물체는 점점 빨라져야 되고,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면 이 운동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점점 느려지고 있네. 중력은 아래로 받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이죠. 3번도 땡. 4번. 공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과 최고점에서 다시 처음 위치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냐? 라고 묻는다면 그래프로 볼까요? 그림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속력이 30, 20, 아니다. 40으로 처음 속력이 40, 여기가 30, 20, 10, 0 이렇게 해서 최고점에 도달했다면 다시 떨어질 때 어때요? 지금 이거 속력 빠르기를 얘기할게요. 속도가 아니고 속도로 할까? 여기가 속도가 0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 속도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기 처음 위치까지 내려오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방향만 바뀌었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여기 넓이가 h예요. 그러면 같은 가속도로, 즉 같은 기울기로 쭉 그렸을 때 또 h만큼 가려면 이 삼각형은 어때요? 합동이어야 되지?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을 것이고, 그래서 처음 위치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t1, t2라고 한다면 t1, t2는 같습니다. 그쵸? 가속도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75번 가볼게요. 그림 가는 지구의 지표면 근처에서 나는 지구와 크기는 같고 질량은 2배인 행성 A의 지표면 근처에서 동일한 물질 H 쏘았대요. 일단 행성이 달라졌을 때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나요? 이걸 한번 설명은 해야지. 자, 중력 법칙이 F는 G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행성일 경우에는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이게 물체와 행성 사이의 거리죠. 그리고 이게 행성의 질량, 그 다음에 요게 물체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상수예요?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얘도 상수. 그래서 요렇게 이 상수들을 미리 계산을 하면 이게 뭐와 같아지더라? 중력 가속도와 같아지더라. 해서 중력의 크기는 mg가 된다는 거죠. 이게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면 이 행성을 지금 현재 지구라고 했을 때 행성 A는 지구 중력 가속도의 몇 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크기는 같대요. 지구와 반지름은 같아요. 근데 질량이 지구의 2배래요. 이게 지구라면 질량 지구의 2배다? 그렇다면 2g.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즉 1초에 속도가 10씩 변한다면 행성 A에서는 1초에 속도가 20씩 변하는 거죠. 그럼 빨라질 때도 2배 더 빨리 빨라지고 느려질 때도 2배 더 빨리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쵸? 1번 가볼게요. 물체의 질량은 지구에서가 더 크냐?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입니다.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X. 그런데 물체의 무게는 뭐예요?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죠. 질량에다가. 무게는 그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로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변하면 무게도 변하죠. 행성 A가 2배 더 크니까 무게는 행성 A에서가 더 크겠네요. 그러면 무게는 지구에서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 맞는 말이 되겠다.
3번, 물체는 행성 A에서가 지구에서보다 더 빨리 떨어지나요? 얘가 처음에 0, 속도 0으로 시작했을 때 지구에서는 속도가 10씩 빨라지고 행성 A에서는 속도가 20씩 빨라지죠. 그럼 누가 더 빨리 떨어져요? 행성 A에서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4번, 같은 속도로 물체를 연직 위로 던져 올렸을 때 최고점의 높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려질 때는 또 행성 A가 빨리 느려져요. 그러니까 최고점, 즉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더 빨리 도착하겠죠. 그러면 일단 5번이 맞죠. 시간은 5번이 틀렸죠. 지구에서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구에서가 더 오래 걸리고 행성 A는 최고점에 빨리 도달합니다. 그러면 지구에서가 더 짧다가 틀린 거네요. 그러면 행성 A에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다라는 얘기는 최고점까지의 높이도 더 낮다라는 뜻이죠. 지구가 더 높아요. 그러면 다시 4번에서 최고점의 높이는 지구에서 높다가 맞는 말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지구에서 만약에 처음 속력 20m/s, 처음 속도 20m/s의 속도로 던져 올렸으면 1초 후에는 얼마? 10m/s, 2초 후에는 얼마? 속도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구에서의 최고점의 높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평균 속도를 구할게.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20, 나중 속도 0 나누기 2를 하면 10m/s. 평균 10m/s의 속도로 2초 동안 올라가기 때문에 최고점의 높이가 20입니다. 그런데 행성 A에서는요, 20m/s의 속도로 던져 올렸다 라고 한다면 1초 후에 속도가 0이 되죠. 1초 후에 최고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평균 속도를 구해볼게요. 평균 속도 역시 20 더하기 0 나누기 10 해서 평균 속도는 10m/s로 지구랑 똑같은데 10m/s의 속도로 몇 초 동안 올라갔죠? 1초 동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10m밖에 올라갈 수 없다. 최고점의 높이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고 최고점의 높이도 더 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6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높이가 h인 건물 옥상에서 질량이 m인 공을 가만히 놓았을 때 A를 지나는 건 시간이 2초일 때, 그리고 3초일 때 B를 지난대요. 그리고 6초일 때 바닥에 도달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 2대 3대 6이다 라는 얘기는 속도는 어때요? 시간과 비례하니까 속도는 여기가 2V라면 여기는 3V, 여기는 6V. 속도도 2대 3대 6이고, 그 다음에 낙하 높이는 몇 대 몇 대 몇이냐? 항상 시작점부터의 낙하 거리예요. 낙하 거리는 4대 9대 36 제곱의 B가 되겠습니다. 그쵸? 4, 9, 36 낙하 높이. 자, 그러면 S 같은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S는 A와 B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처음 B까지의 거리에서 처음부터 A까지의 거리를 빼면 돼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가 4라면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여기가 4라면 여기는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9니까 4를 빼면 5가 되겠죠. 4대 5대 그 다음에 36에서 9를 빼면 27. 4대 5대 27이 되겠죠. 구간별 거리는 4대 5대 27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1번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속력이 58.8이냐? 이건 어떻게 알아요? 중력가 속도가 9.8이고 6초 동안 낙하하기 때문에 86, 48, 58.8 맞네요. S1 대 S2. 자, S1 대 S2가 4대 9인가요? 아니요. 여기 4대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S1 대 S2는 아까 뭐였죠? 4대 5였죠? 9에서 4를 제외한 나머지 4대 9가 아니라 4대 5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B의 높이는 44.1이냐? B. 그러니까
3초 동안 낙하한 거리네요. 3초 동안 낙하한 거리를 그래프로도 그려보고 공식으로도 구해볼게요. 3초 동안 3초 후의 속도가 29.4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9.4 해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이용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3이니까 3 맞나요? 아까 B의 높이니까 3초 동안 낙하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럼 이게 잘못 구했나?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3, 3은 9 이렇게 되는 거죠. T의 제곱. 그러면 4.9 곱하기 9를 계산하면 되겠죠. 36, 49, 72, 44.1 맞나요? 99, 81, 49, 36, 44 맞네요. 그 다음에 77번. 77번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지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속도가 달라요. 그럼 일단 그래프는 곡선이 돼야 해. 왜냐하면 이렇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직선이 되면 이거는 기울기가 일정하고, 즉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얘는 속도가 계속 변하죠.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속도는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가 곡선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탈락, 탈락, 탈락. 4번 아니면 5번이 돼요. 그런데 4번하고 5번의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어때? 순간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고, 위로 볼록이라면 순간 속도가 점점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봤더니 0에서 1초 동안은 속도가 증가하고 1에서 2초 동안은 속도가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0에서 1초 동안은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1에서 2초 동안은 위로 볼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8번으로 갈게요. 20m 높이에서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가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한다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몇 초 걸리는지를 계산을 해볼게요. h는 2분의 1 gt제곱, gt제곱에서 낙하 높이가 20m라면 t제곱은 4니까 2초네요. 2초 걸려요. 그러면 10m/s 제곱, 가속도가 10m/s 제곱이고 2초 동안 변한다면 2초 후의 속도는 20m/s가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79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 1초일 때 0에서 2초 동안 계속 가속도가 일정해요. 얼마로 일정하지? 기울기가 10으로 일정하니까 가속도는 계속 10이에요. 그래서 1초일 때도 가속도의 크기는 10이 맞습니다. 3초일 때 가속도가 0인가요? 네, 2에서 5초 사이에 속도의 변화가 없어요.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건 가속도가 0이란 뜻입니다. 3번, 0에서 6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120이냐? 그럼 여기서 넓이를 다 구해보면 되겠네. 여기 처음 2초까지는 20, 2에서 5초까지는 3, 20이니까 60, 그 다음에 5에서 6초까지는 10 해서 넓이가 90, 이동거리는 90이 되겠습니다.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일단 이거는 쓸 수 없어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왜냐하면 이거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기울기가 일정한 하나의 직선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기울기가 있었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변할 때는 이 공식을 한꺼번에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죠? 정의대로 구하면 돼요. 이동거리, 총 변위를, 속도니까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위가 얼만데요? 20, 60, 10, 90이죠. 이 변위를 시간 6초로 나누면 15m/s가 바로 평균 속도가 됩니다. 얘도 틀렸네요. 5번.
1초일 때와 5.5초일 때 자동차의 운동 방향이 반대냐? 자,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예요.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가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데 1초일 때나 5.5초일 때나 속도의 부호는 똑같죠. 속도는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변하고 있잖아. 도대체 뭐가 변하는 걸까? 뭐가 변하는 걸까요? 아이고, 엄마야. 어머, 어머. 안 돼. 안 돼. 자, 잠깐, 우리가 아는 얼굴이 나왔는데. 어머. 자, 쌤 얼굴은 아니에요. 자, 5에서 6초 동안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구하고 있었죠? 아니다. 5번. 1초일 때와 5.5초일 때 자동차의 운동 방향이 반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어. 그럼 뭐가 바뀌었냐?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뀐 거예요. 기울기는 가속도야. 즉, 가속도의 부호, 가속도의 방향, 즉, 힘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0에서 2초 동안은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진 것이고 5에서 6초 동안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주었기 때문에 속도가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 반대이지 운동 방향이 반대는 아니에요. 6번 5에서 6초 동안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냐? 그쵸? 왜냐하면 속력 빠르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얘는 왜 느려질까요?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6번은 맞습니다. 80번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요.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를 놨어요. 40m/s가 됐어. 속도가 40m/s란 뜻은 가속도가 10이므로 P점까지 오는데 4초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거 말고 조건이 없나요? 네,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기억, 질량이 큰 B가 A보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큰가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 함은 뭐예요? 가속도죠. 아니요. 알짜 힘이 중력일 경우에는 질량과 관계없이, 그죠?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중력 가속도로. 땡. 2번. B가 낙하하는 순간으로부터 2초 후 A의 속력은 B의 3배냐? 자, 그럼 얘도 시간을 구하면 되겠지. B가 2초 동안 낙하한다는 뜻은 A는 몇 초 동안 낙하하는 거예요? 4초를 낙하하고 또 2초를 가는 거니까 총 6초를 낙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3배니까 속도가 3배죠. 그러면 거리는 몇 배예요? 속도가 3대 1이니까 낙하 거리는 9대 1이겠지. 낙하 거리는 4배도 아니고 9배입니다. 3배도 아니고 9배. 시간이 3배이므로 이동 거리는 9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81번. 그림 가와 그림 나는 각각 질량이 동일한 물체 A와 B를 높이 H1, H2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아서 수평면까지 자유낙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A가 B보다 더 크대요. VA, 얘를 VB라고 한다면 VA가 더 크다. 그러면 낙하 높이가 다르겠네요. 그쵸? VA가 더 크다는 얘기는 A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크다는 뜻이고, 그러면 H1이 H2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기억은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나중에 수평면에 도달한다. 동시에 놓았나요? 오케이. 동시에 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누가? A가요. 그래서 A가 나중에 도달한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A가 받은 중력의 크기는 B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중력은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지금 문제에서 질량이 동일하다고 주어졌어요. 질량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뭐도 중력도 같겠죠. 그치? 그래서 틀렸네요. 다음에 82번으로 갑니다. 심화긴 한데 이것도 개념으로 접근하면 뭐 풀만합니다. 풀만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A 지점에 정지해 있었는데 거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SSS래요.
자, 그럼 가보세요. 보세요. 거리가 1대 2대 3이므로, 그쵸? 1대 2대 3이지, 거리가. 그렇다면 시간은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자, 낙하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곱했을 때 낙하의 비가 나와야 돼. 낙하 거리의 비가 나와야 돼. 낙하 거리의 비가 1대 2대 3이 되려면 시간은 어때요? 1대 루트 2대 루트 3이 돼야죠. TA, TB, TC가 1대 2대 루트 3이어야 이거를 제곱했을 때 낙하 높이 HA, HB, HC가 1대 2대 3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해 가나요? 자, 낙하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낙하 시간은 1대 루트 2대 루트 3이야. 그러면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물체가 C 지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C 지점까지 이동 거리는 ES야, ES. 그럼 우리 낙하 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H는 2분의 1 GT 제곱이므로 얘를 T에 관해서 정리하면 루트 G분의 2H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낙하 거리가 ES니까 H 자리에 ES를 놔야 돼요. 그냥 위에 ES를 넣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ES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2를 밖으로 꺼낼 수 있겠네. 루트 G분의 S. 기억 맞네요. 니은 물체가 B지점부터 C지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A의 루트 2배냐. 잘 보세요. 여기가 시간이 T면 여기 전체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루트 2T고 처음부터 D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루트 3T예요. 그런데 문제에선 뭐라고 했지? B지점부터 C지점까지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해야지. 여기가 루트 2T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A지점부터 B지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루트 2배냐? T의 루트 2배냐? 라는 뜻이죠. 여기가 루트 2T다? 아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T지 요 구간은 루트 2T가 아닙니다. 땡. 디귿. D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B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의 3배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속도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시간이 1대 루트 2대 3이라면 속도는 V 대 루트 2V 대 루트 3V가 돼요. 그쵸? 그래서 B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3배냐? 아니요. 루트 3배입니다. 그러면 일단 과제 3은 끝이네요.